96회 1번 문제입니다.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5가지 있는 거 맞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에서 표시하지 않는다. 총액주의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외부의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도 맞죠? 여러분, 내부 이용자들 이렇게 나오면 관리회계예요. 내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관리회계고요.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특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뭐죠? 손익계산서죠. 4번은 틀렸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1번. 수령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등이 있고요.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평균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걸 이동평균법이라고 하고요. 계속기록법이 여기 잠깐만요. 계속기록법은 들어오고 나가고를 계속 기록하는 거지, 그치? 들어올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산해 주는 걸 이동평균법이라고 그래. 이동평균법. 계속기록법은 이동평균법이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총평균법이에요. 바뀌었습니다. 4번이 틀렸어요.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추정률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맞죠?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계 정책 변경을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추정의 변경을 계산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발생을 했을 때는 정책의 변경을 먼저 해라.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불가능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추정의 변경으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정책의 변경은 명확히 해요. 법에서 법으로 변경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3번이 틀렸습니다. 이익을 조정할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당연히 정당한 회계 변경을 보지 않겠죠. 이익을 조작하려고 하는 건데. 틀린 것은 3번. 4번. 자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되는 거 맞습니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자가 들어가잖아. 이익여금에 속하는 거죠. 이익준비금은 이익여금에 속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에 속한다. 맞죠? 주식 배당이 진행되어도 자본총계는 변형이 없어요. 여러분 밑줄 쳐봐. 자본총계의 변화까지 밑줄 쳐봐요. 자본총계의 변화까지 밑줄 쳤어요? 받아 적으세요. 현금의 수입과 지출 또는 순이익이나 순손실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순이익이나 순손실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든지 순이익이 늘어나든지 순손실이 발생하든지 그래야지 자본총계의 변화가 있는 거야. 주식 배당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죠. 자본총계의 변화가 없어요. 5번.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단기 순이익의 차이는 얼마인가? 분계를 통해서 해줄게요. 7월 1일 천주를 6,000원에 사왔어요. 여러분 분계 한번 해볼까? 7월 1일 분계 단기 매매 증권 천주 6,000원이니까 600 대변의 현금이 600 매도 가능 증권 분계를 하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600 대변의 현금 600 자, 그 다음에 주당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7,000원 나와 있죠? 물음이 2001년도 것까지만 물었잖아, 그치? 맞아요? 2002년도가 아니라 7,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6,000원에 사온 게 7,000원이 됐으니까 1,000원만큼 늘어났지? 1,000원 곱하기 1,000주에서 100만원 늘어났어요. 12월 31일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100만원 여러분 얘는 수익에 속한 거죠. 자, 얘는 매도가능 증권 100만원이고요.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에요. 평가이익이 100만원.
얘는 뭐에 속하는 거지? 기타 포괄 손익에 속하는 거죠. 무릎은 여기까지만 멀어져 있지. 100만 원 차이 나네. 3번이죠. 답은 3번이에요. 100만 원 차이. 얘는 수익이 100만 원이 있는데 여기 봐봐. 얘는 수익이 100만 원이 있는데 얘는 수익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단기 수익이 100만 원이 더 크게 나오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수익이 얘는 100만 원이 있죠. 수익이 100만 원이 있는데 얘는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러니까 단기 수익이 얘가 100만 원 더 크게 나오겠지, 그치? 맞아? 이거 답이야. 범수야. 그럼 너는 단기 수익이 크게 나오게 할래? 아니면 단기 수익을 100만 원 적게 나오게 할래? 적게 나와. 왜? 세금 벌레잖아. 근데 있잖아. 그래서 너 나중에 나왔다 들어오면 반드시 법인세법 배워야 돼. 세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세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세금에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만 배우는 거야? 소득세법까지만 배우겠지. 법인세법을 배우면 저게 왜 세금에 영향이 없는지. 세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이걸로 하든 법인세 미치는 영향은 제로예요, 제로. 똑같습니다. 세금은 이 회사나 세금 내는 건 똑같아요. 자, 이익 잉여금은 지금 어디 하는 거나? 그래서 이제 처분했을 때 분개를 한번 해보자. 주식 정보를 7,500원을 처분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잠깐만 차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7,500원 곱하기 1000주 하니까 750만 원. 750만 원. 차변의 현금이 750만 원이고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여러분 700만 원짜리 팔았다. 700만 원짜리. 왜? 바로 위에 금액이 7,000원이었었잖아, 이제. 맞아? 7,000원짜리를 7,500원에 파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700만 원짜리 7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5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700짜리를 750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50만 원이에요. 이제 수익입니다. 매도하는 증권 분기 어떻게 하니? 이거 엄청 중요한데. 차변의 현금 750만 원 들어오죠? 차변의 현금 750만 원.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똑같아 700만 원.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매도하는 증권은 얘 정리해줘야지, 그치? 맞죠? 차변에 와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 가서 이렇게 없애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차변합계 금액이 850이죠. 얘는 850인데 얘는 700밖에 안 되지. 얼마 차이 납니까? 150만 원 차이 나죠, 그쵸? 매도하는 증권 처분이익이에요. 얘는 진짜 팔아서 돈 버는 거니까 수익 맞아요. 진짜 팔아서 돈 버는 거니까 수익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 거, 이거 시험 문제 회계 1급, 세무 2급 다 나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얘는 수익이 50이지. 얘는 수익이 150이지. 근데 세금이 똑같다. 법인세 관련돼서. 세금이 똑같다고요. 분개는 이렇게 해도. 자, 세금이 왜 똑같은지는 나중에 법인세법을 한번 배워보세요. 일단 5번의 답은 3번이에요. 여기까지는 물었으니까, 네, 100만 원 차이입니다. 6번. 공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공손이 뭐라고 그랬어? 불량품이 공손이라고 그랬지, 그치? 공손은 작업공정에서 발생한 불합격품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정상공손, 비정상공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량품은 정상적으로 생기는 거지, 그치? 정상공손이에요. 근데 실수로 인해서 나오는 건 비정상공손인 거야. 실수나 뭐 천재지변 뭐 이런 걸로 다 인해서 나오는 건 비정상공손. 자, 정상공손만 제조원가에 포함시키는 거고요.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메모해놓으세요. 비정상공손에 밑을 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네, 정상공손은 원가성이 있다 맞고요. 틀린 것은 3번입니다. 틀린 것은 3번. 7번. 블루오션의 선박 제조와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요람선 B의 단기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라고 나와있어요. 제조관전 B 발생액은 25만원이다. 여기 요람선 A가 있고요. 요람선 A가 있고 요람선 B가 있어요. 요람선 B가 있고요. 합계 직접 재료비가 있고요.
직접 재료비가 유람선 A가 40만원, 40만원, B는 60만원, 합이 100만원. 직접 노후비가 있네요. 그 다음에 직접 노후비는 30만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합쳐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합쳐서 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여러분들 제조간접비 총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25만원 나와 있죠?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25만원 나와 있어요. 얘를 두 군데로 배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배분해줄 때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어?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봐봐. 제조간접비 25만원을 두 군데로 나눠주는데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래요. 그러면 잠깐만, 나눠주니까 나누기지. 배부니까 배부의 뜻이 뭐야? 나눠라. 그러니까 부도 나누기.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라. 50만원. 0.5가 나오네요. 0.5를 우리가 배부율이라는 말을 써요. 제조간접비 배부율.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0.5가 나온단 말이에요. 25만원 나누기 50만원 했더니 0.5 나오죠? 0.5를 노후비에다 곱해주시면 돼요. 노후비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5 곱해주면 15만원. 여기다가 0.5 곱해주면 10만원. 네,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겁니다. 합쳐서 25만원 나오잖아요. 자, 다시 한번.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해라 라고 그랬으니까 노무비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25만원 나누기 노무비 하면 배부율이 0.5가 나와요. 0.5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무릎이 뭐로 물었어? 유람선 B, B의 총 재정가로 물었습니다. 90만원. 답은 1번이네요. 답은 1번.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에도 틀린 것은,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순서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기억은 변동비죠. 그치? 변동비에 변동비. 이거 순서 볼까요? 내가 고정비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지?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는 일정하다.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는 반비례한다. 쓰고서 봐요. 변동비의 특징이에요.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도 증가하죠. 같이 증가하죠. 그러면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은 여러분들 디귿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요건 고정비고요. 얘가 변동비예요.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혼합원가라는 말을 써요. 혼합원가. 변동비가 더 크기 때문에 준변동비라는 말을 씁니다. 변동비가 더 크기 때문에 준변동비라는 말을 써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고정비지. 근데 조금 뭐라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면 준고정비라고 해요. 준고정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로부터 시작되면 뭐라고요? 얘가 변동비가 되는 거고요. 늘 일정한 건 뭐죠? 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은 조업도 변동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기억 맞죠? 변동비 그래프. 원가 총액이 여기 봐요. 변동비 원가 총액이 변동하는, 그죠? 예, 변동비 그래프 맞습니다. 니은이 뭐예요? 단위당 원가 일정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이다. 니은 여기 봐요. 이거 고정비 그래프가 맞지. 그런데 여기 봐요. 고정비 그래프 맞지. 그런데 고정비는 단위당 원가 반비례한다고 그랬잖아. 단위당 원가 일정한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비례하는. 단위당 원가 일정한이 아니라고, 일정한이 아니라 반비례한다고요. 반비례. 고정비는. 이번에 틀렸어요. 디귿은 변동비, 고정비가 혼합된 준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이다. 여기 봐요. 고정비, 변동비, 준변동비. 리을은 일정한 범위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범위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준고정비를 나타낸다. 맞아요. 이 준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감독자 급여 같은 거예요. 감독자 급여. 고정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 임차료라고 그랬죠? 임차료, 세금, 공과금, 그 다음에 단가, 상각비. 변동비의 가장 대표적인 거 직접비,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혼합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거 기본요금 있는 거, 이거 기본요금 있는 거 전력비,
통신비 이런 것들 다 기본요금 있고 쓰는 만큼 나오죠. 그렇죠? 여기 잠깐만 한번 볼래? 전기요금, 통신비 다 기본요금이 있고 쓰는 만큼 나오지. 그치? 혼합원가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정 조도 수준에서 네 월급은 요만큼인데 목표 달성하면 월급 올려줄게. 목표 달성하면 감독자의 급여. 생산직 근로자들은 이렇게 죠. 직접 노무비. 생산직 근로자들 직접 노무비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일을 안 하면 월급이 없어요. 네. 고정비, 임차료, 세금과물가, 감가상각비 저거 다 메모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9번 문제는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에 관련된 거네. 공식을 쓰고서 보면 돼요. 공식을 쓰고서 첫 번째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 일단 쓸게요. 나는 무조건 연간 예상액 나누기 예상시간 예정배부율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 나누기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 나누기 예상시간의 예정배부율. 두 번째는 예정배부율. 두 번째는 예정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 실제 시간에는 예정배부액. 예정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은 예정배부액. 세 번째는 예정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예정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과대배부 실제 발생액보다 작으면 과소배부. 이거 무조건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대입 한번 해보자. 예정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은 1,000원. 여기부터 나와있네요. 1,000원. 실제 노동시간이 1,000시간이다. 실제 시간은 1,000시간. 예정배부율은 100만원 나오죠. 여기 예정배부율이 100만원이에요. 예정배부율 100만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만원 과대배부래요. 과대배부가 10만원. 그러면 봐요. 예정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죠. 10만원만큼. 얘는 10만원만큼 작은 거니까 90만원이죠. 그치?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예정 배부에 관련된 공식 3개만 암기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다 대입해서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봤더니 직접 원가 배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해라. 직접 배우법으로 하래요. 여러분 제조부문이 있고요. 제조부문, 보조부문이 있어요. 제조부문이 성형조립이 있고요. 성형조립이 있어요. 성형조립. 그 다음에 보조부문에 수선 동력이 있어요. 수선 동력이 있고요. 왜 금액이 수선 부문과 동력 부문에 각각 60만원, 63만원. 얘네는 금액이 안 나와 있지만 얘네는 60만원, 얘네는 63만원 나와 있어요. 그치? 이걸 직접 배우법으로 배부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기 봐요. 60만원을 몇 군데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2군데.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60만원 곱하기 60만원 곱하기 자 손가락 벌레 수선이 성형과 조립에 수선이 성형과 조립에 800시간 400시간 여기 800시간 여기 400시간 1200시간이죠. 800시간 그지? 자 다시 한번 손가락 봐봐요. 수선이 성형과 조립에 각각 몇 시간? 800시간, 400시간을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1200시간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60만원 곱하기 1200시간 분에 800시간 해주시면 되겁니다. 40만원 나오죠? 40만원. 여기 40만원에 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계산할 필요 없어. 나머지 20만원이지. 나머지 20만원. 자, 그 다음에 동력보험비 63만원이 동력보험비 63만원도 2군데로 가면 되는 거죠. 자, 63만원 곱하기 자 63만원 동력보험비가 내 손가락 봐봐. 동력보험비가 성형과 조립에
9,100, 3,500. 그치? 두 개 봐봐. 9,100, 3,500, 12,600. 12,600kW예요. 분해 12,600kW 분해 9,100kW. 9,100kW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45만 5천 원. 여기에 45만 5천 원이 가면 돼요. 그 63만 원에서 45만 5천 원 빼면 얼마예요? 17만 5천 원? 그죠? 63만 원에서 45만 5천 원 빼주니까 17만 5천 원. 무릎이 뭐를 물었어요? 성형 부분의 배분될 원가를 물었어요. 성형. 이 두 개. 85만 5천 원이죠. 답은 3번입니다. 85만 5천 원. 직접 배우법 많이 해봤어요. 자, 11번. 과세 표준을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재화를 수입할 때는, 잘 봐. 재화를 수입할 때 관세나 개별 소비세, 출세나 교육세, 노조세, 특별세 다 공급가액에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그쵸? 그리고 다 포함한 다음에 마지막 부가세 계산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여기 봐요. 외국에서 아주 비싼 물건을 사갖고 오면 이 물건 값에, 여기 봐요. 이 물건 값에 관세, 거기 나와 있는 거, 개별 소비세, 출세, 교육세, 노조, 특별세 다 더해서, 여기 봐봐. 다 더해서 공급가액이 계산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 10% 마지막에 부가세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장기할부 판매 시 이자 상당액도 마찬가지고요.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번이 답이에요. 연체이자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연체이자 옆에다 써봐. 연체이자 옆에다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연체이자 옆에다가 국고보조금, 콤마시고 공공보조금. 국고보조금, 콤마시고 공공보조금. 얘네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는다고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지, 그치?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면 돼요. 요 세 개. 연체이자,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요 세 가지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대가의 일부를 받는 운송보험료,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거 맞아요. 산재보험료 이런 거. 대가의 일부를 받는 거니까. 12번. 비과세 근로소득의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원래 20만 원이야 맞죠? 식대는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을 때 10만 원이야 맞고요. 출산 보육수당, 육아수당이라고 하죠. 얼마지? 10만 원이지. 10만 원. 3번이 틀렸어요. 직무발명, 직무랑 관련돼서 보상금 받은 거 500만 원이야. 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들어갑니다. 13번. 간주공급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거 딱 하나밖에 없죠. 직매장 반출. 간주공급은 원래 세금 계산서 발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게 딱 한 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직매장 반출입니다. 14번.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우자의 급여. 여러분 배우자의 급여는 들어갑니다.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본인의 급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의 급여.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대표자의 급여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놔.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급여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 급여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 법인 개인 사업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 순이익. 법인은 잠깐만 볼래?
법인은 수익을 입금이라고 하고요. 정리 안 했는데 이거는 법인은 비용을 송금이라고 하고요. 당기 순이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고 해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전선생님 1급에서 배우는 거예요. 전선생님 1급에서 개인 사업자는 수익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이라고 하고요.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해요. 필요경비 당기순이익을 사업소득금액이라고 해요. 사업소득금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건 그냥 기업회계 용어고요. 이건 소득세법 용어고요. 기업회계 용어고요. 얘는 법인세법 용어인 거야. 언어가 다 틀려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잘 봐. 여기에는 대표자 급여가 들어가요. 대표자 급여가 들어갑니다. 인정이 돼요. 법인은. 근데 개인은 대표자 급여가 인정이 안 돼요. 대표자 급여가 인정이 안 돼요. 시험 문제 나온 것들 여기 잠깐만 인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자 수익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는 이자 수익이 안 들어가요. 이자 수익이 안 들어가요. 개인 사업자는 이, 배, 사, 금, 년, 기 요거란 말이에요. 이자 배당이 따로 있잖아, 그지? 이자 배당이 따로 있지. 사업소득에 이 배가 여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 들어가요. 여기 배당금 수익도 들어가요. 배당금 수익 들어가요. 근데 여기 배당금 수익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법인은 소득을 열거를 안 하잖아요. 기초이론에서 배웠단 말이야. 근데 개인 사업자는 소득을 열거하잖아. 이, 배, 사, 근, 년, 기, 퇴, 양. 그지? 개인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이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개인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인데 법인은 열거를 안 하고 있다고요. 이 중에서 지금 내가 요 사업하고 관련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업하고 관련된 거. 사업.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된다고. 얘도 안 된다고요. 근데 법인은 그런 거 열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다 들어가는 거야. 무슨 처분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근데 얘는 무슨 처분이 안 들어가요. 왜? 양도소득이 따로 있잖아. 그치? 양도소득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이자도 여기에 안 들어가고 배당금도 안 들어가고 양도소득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사업. 그럼 뭐만? 우리 학원으로 따지면 수강료만. 우리 학원은 수강료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치? 내가 배당금 받고 은행에서 이자 받고 땅 팔고 집 팔고 하는 거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요. 근데 법인은 다 들어간다고요. 법인은 다 들어갑니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따가 시간 되면 정리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4번에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14번 다시 한번 배우자의 급여 인정이 돼요. 판매한 상품,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다 인정이 됩니다.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세무의 근거에 지출한 기부금은 메모해볼까? 비지정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지정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비지정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화살 표시하시고 동창회, 종친회, 새마을금고, 경로당 등 이런 데다 기부하는 인정이 안 된다고. 여기 잠깐만 해봐요. 새마을금고가 불우한 단체야? 아니잖아. 경로당이 불우한 단체야? 아니잖아. 종친회, 동창회. 그치?
기부하는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데다 기부하는 건 인정이 안 돼요. 답은 4번이고요. 15번. 자, 여러분들 수정세금 계산서는 일단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수정세금 계산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정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종이로 발급할 수도 있어요. 1번 틀렸고요.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고칠 것을 미리 알고 있다. 세무조사 나올 걸 미리 알고 있다. 다시 한번 표현할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세무조사 나올 걸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정도 안 해줘요. 인정도 안 해줘요. 여기 잠깐만. 내가 세무공무원이고 연방이네 회사에 세무조사 나갈 거야.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조사 나온다니까 막 하는 경우 있지, 그치? 아,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준다고. 2번이 맞아요.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발급을 했을 때는 작성일은 처음이 아니라 해지일이 작성일이 됩니다.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발급은 해지일, 처음이 아니라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한다. 고쳐놨죠? 동그라미 4번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처음 발급한 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처음 발급한 날이에요. 처음 발급한 날. 처음 발급한 날을 작성일로 한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칠판에 있는 거 잘 정리 좀 해주세요.